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8강 시간으로서 6.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입니다. 자, 수용 또는 사용권자는 누구냐?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자, 민간 부분이나 민간 시행자. 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면적.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과 공공시행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 자, 동의를 했어요. 그걸 언제 산정하는 그 기준일은 언제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 고시한 날, 요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상환의 채권의 첫 번째, 발행권자입니다. 누가 발행을 하나? 발행권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권자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니까 2분의 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 민간 시행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가,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자, 민간 시행자는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지급 보증. 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의 두 번째, 발행 계획의 승인 및 조건입니다. 승인하고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인.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누구로부터 받는다? 미리 지정권자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 지정권자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걸 받으려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조건, 발행 조건입니다. 조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자, 이율은 누가 정한다? 이율? 예. 이건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 자. 바로 시행자죠. 발행권자 시행자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식, 이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전입니다. 자,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한 경우. 취득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 상환 채권의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 자, 이 경우에는
토지 상한채권 원부, 원래 있는 장부를 얘기해요. 원부.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자, 이 취득자, 새로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토지 상한채권을. 취득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가 토지 상한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성명하고 주소가 어디에도 기재되어야 된다? 토지 상한채권에, 채권의 이름이 이름 쓴다는 얘기죠.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한채권을 이전하려면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상한채권 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한채권에도 기재, 즉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사항.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두 번째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세 번째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입니다. 공급계획. 네 번째는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에 대한 겁니다. 공급 가격. 자, 먼저 이주대책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행자가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이거는 선수금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자기가 자신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개시. 자,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역시 이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입니다.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 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자, 가격 이하가 중요합니다. 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그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오늘 이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 할 텐데요. 먼저 환지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계획 1. 자, 환지 계획의 의의입니다. 의의. 환지 계획의 의의.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환지 처분의 의의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자,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부든 전부든 반드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어떤 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자, 환지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첫 번째는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필지별로, 각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자, 청산 대상. 청산하면 대상입니다. 대상, 토지의 명세. 토지의 이름에 세세한 걸 얘기하죠. 네 번째,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의 명세. 그리고 다섯 번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입체 환지. 입체 환지. 자,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 자, 입체 환지용 건축물.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 자, 여섯 번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첫째, 환지 설계는 축적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과부족 면적 표시도 및 무상 귀속 토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 시행자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부가적으로 환지 계획 내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입니다. 자, 주의사항. 환지 계획 내용의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은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의 기초사항만 포함됩니다. 이 환지 계획의 내용은 기초사항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지 예정 지도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환지 예정지는 자, 환지 예정 지도. 환지 예정 지도가 있고요. 예정 지도. 그리고 환지 예정지. 이 지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지도는 그 지도,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도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환지 예정지는 해당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요걸 해당되지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산금은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환지 설계 방식입니다. 이 환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계 방식. 이게 방식. 자, 환지 설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식이 있습니다. 평가식. 두 번째는 면적식이에요. 면적. 세 번째는 절충식이 있습니다. 절충식. 그래서 평가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의 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식은 도시개발 사업 전후, 전과 후를 다 비교하지만,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면적하고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절충식은 이 두 가지,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한 겁니다. 혼합한 방식. 그리고 환지 설계 방식 적용 시의 원칙은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식을 원칙으로 해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계획 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 및 절충식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동일한 환지 계획 구역 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작성 기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자, 작성 기준은 종합적인 고려를 합니다. 종합적인 고려. 플러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합리적 결정. 종합고려 합리적 결정.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호,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 조성 토지 등은 어떻게 가격평가하냐면, 시행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자, 작성 기준의 특례.
자, 이제 특례입니다. 작성 기준의 특례. 먼저 1.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자, 환지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를 한 경우에 환지 제외. 이것도 환지 부지정.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 아닐 부자 써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임차권자가 있으면 동의 받아야죠. 자, 특례 두 번째는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입니다. 토지 면적, 이제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인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억. 면적이 작은 토지, 이건 과소토지라고 해요. 면적이 작아, 과소토지. 또 하나는 면적이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넓은 토지. 두 개는 아닌데 먼저 과소토지를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증환지라고 해요. 면적을 늘리는 걸 증환지, 증가한다. 또는 환지 대상 제외,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부, 아닐 부자 쓴다고 했어요. 부지정. 그리고 이제 넓은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감환지라고 합니다. 감환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머스트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입체환지예요. 입체환지. 입체환지. 입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체.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체환지라는 건 환지는 땅과 땅, 토지와 토지를 바꾸는 건데 이 입체환지는 토지,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에 따라서. 자, 네 번째. 공공시설 용지. 자,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공공시설의 특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보류지가 있고요. 보류지. 그리고 채비지가 있습니다. 채비지. 자, 먼저 보류지를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경비, B자가 이 경비입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한다는 얘기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예,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즉 시행자는 환지로 정할 때 있어서 일부는 보류지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채비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거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8강 시간으로서 6.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과 시행을 1부터 3까지 같이 다 알아봤고요.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첫 번째 시간으로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